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유누리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책이 어려워요. 리포지셔닝, 이제 영어인데 우선 선정하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경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972년에 잭 트라우트가 쓴 용어입니다. 포지셔닝은 최근에 역사상 가장 훌륭한 100대 경영서적으로 선정이 된 바 있는 책입니다. 포지션이 조금 어려운데 포지션이 1루 포지션, 2루 포지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겁니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사 제품이나 기업을 가장 유리하게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자리 잡게 한다라고 해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영 개념이기에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자가 이제 잭 트라우트, 스티브 리브킨 이 두 사람인데 어떤 분입니까? 예, 잭 트라우트는 포지셔닝, 또 마케팅 전쟁, 마케팅 불변의 법칙, 대표적인 마케팅 저서들인데요.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권위적인 마케팅 전략가로서 명성을 확고히 구축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트라우트 앤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포춘 선정 500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전술을 개발하고 있는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스티브 리브킨은 마케팅 전략과 네이밍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면서 같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있다가 자신의 마케팅 컨설팅 회사를 차려서 나오신 분이고요. 잭 트라우트와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3권의 책을 같이 공저한 분입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고객의 마음이죠. 마인드에다가 이제 기업이라든가 어떤 브랜드 가치, 그 존재 이걸 갖다 차별적으로 이제 각인시키는 거, 자리 잡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포지셔닝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 포지셔닝과 리포지셔닝의 그 차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리포지셔닝이니까 리라는 것은 다시 한 번을 뜻하는 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자리 잡게 해주는 거죠. 포지셔닝은 고객의 마인드에 기업이나 브랜드의 존재를 차별화하여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리포지셔닝은 포지션되어 있던 그 인식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롭게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것,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리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뭐 저는 아이가 이게 듣는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포지셔닝 자체, 이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을 갖다 조정하는 것, 퍼셉션을 갖다 조정하는 것,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커그니션이라고 하는 어떤 거와 퍼셉션은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예. 퍼셉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리포지셔닝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리포지셔닝의 그 전략으로는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그냥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이 타사 PC, 다시 하면 MS PC나 아니면 IBM PC 보고 꼬리표를 범생이, 모범생을 이렇게 낮춰서 네. 부르는 말이죠. 범생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렸습니다. 포지션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자기는 스스로 어떤 포지션으로 가게 되느냐? 쿨하다. 자기 애플을 쓰는 사람들 말이야 쿨한 사람들이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맥도날드는 스타벅스를 이렇게 부릅니다. 잘난 척하는 커피 회사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주 그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제2 외국어까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맛있는 커피를 싼 가격에 공급합니다. 어떻습니까? 스타벅스가 자기의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이제 맥도날드가 아주 한 번에 쓱 자리를 바꿔버리는 거죠. 밀어내버리고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포지셔닝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다른 기업과 경쟁 관계에서 잡을 수도 있고 자신이 직접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 전략 몇 가지를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는 차별화시키는 방법을 잘 찾아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다. 바나나는 그냥 바나나죠. 근데 여기다 치키타 라벨을 붙이게 되면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닌 고급 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배고플 때 그냥 먹는 과일이지만 브랜딩을 하면서 차별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도 돌이라는 브랜드를 붙이면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 자이언트의 캐릭터는 채소업계에서 아주 그 다양한 형태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퍼듀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닭고기 뒤에 거친 남자 이렇게 의인화되는 전략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도 새로운 포지셔닝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중국의 구즈베리라는 것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은요. 키위예요, 키위. 키위. 예. 아, 네. 그거를 중국 구즈베리라고 팔면은 이렇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름 하나를 바꾸고 나니까 포지션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리포지셔닝이라고 하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사례는 돼지고기를 옛날엔 그냥 돼지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싼 고기다라고 했는데 닭고기가 웰빙 시류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의 백색육류다. 그러면서 고급화하기 위해서 나온 브랜드가 한돈. 한우처럼 한국의 돼지고기에서 한돈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리포지셔닝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리포지셔닝을 갖다 이제 경쟁이라든가 변화, 위기 이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경쟁 변화 위기에 따라서 전략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나머지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전략도 좀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예, 특히 경쟁 관계에서 포지셔닝을 할 때는 리포지셔닝을 할 때는 이제 경쟁자를 직접 공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빠지기 쉬운 것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수년 전에 BMW가 경쟁사 벤츠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저 앉아있기 좋은 자동차다. 그러니까 시팅 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포지션을 바꿔줬죠. 그러면서 자신은 포지션을 뭘로 가져갔냐면 최적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자동차 얼티밋 드라이빙 머신이다 라고 해서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3 시리즈라고 그러죠. 작은 차, 컴팩트카, 5 시리즈 이렇게 다 잘 성공을 했는데 7 시리즈에 이르러서는 이 문제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뭐죠? 자신도 그저 앉아있기 좋은 자동차가 돼버린 겁니다. 벤츠를 바퀴 달린 거실로 리포지셔닝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자신도 7 시리즈에서는 최적의 주행감을 느낄 수 있기보다는 갖가지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벤츠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벤츠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7 시리즈에 가면은 7 시리즈에 가면은 BMW가 벤츠에 비해서 고전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리포지셔닝의 실패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합니다. 이런데도 이제 아마 이 경영 이 전략에 따라서는 리포지셔닝 그 전략도 좀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뭐 GM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를 한번 볼까요? 컴퓨터에서는 IBM도 있고요. 디지털 이퀴먼트도 있고 데이터 제너럴, 프라임, 왕컴퓨터, 휴레패카드, 닉스트로프 이렇게 이름도 생소했던 많은 기업들이 그 컴퓨터 회사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 세 개가 크게 살아남아 있죠. IBM, 휴레패카드, HP죠. 애플. 이유는 뭐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단 한 가지 이유였다. 진화했다는 거죠. IBM은 통합 전산망, HP는 레이저 프린터와 PC 사업 분야, 애플은 맥, 아이팟, 아이폰으로 진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변화 이외에는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했듯이 계속 진화를 하는 리포지셔닝을 해야지만이 기업이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브랜드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3M이랑 같은 경우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발명을 했는데 이것이 요즘 최근 들어서 사용량이 조금 떨어지니까 어떤 걸 발표하냐면 스카치 테이프 사용법 300선 해서 300가지의 용례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다시 잡게 되고요. 헬리콥터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장비지만 다시 브레인들을 업데이트해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양떼를 몰거나 아니면 부유층을 산속 별장에 태워다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리포지셔닝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IBM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변화를 해야 진화를 해야 살아남는다. 요새 와서는 IBM이 이제 컨설팅 회사 쪽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IBM이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최근에 인터넷 비즈니스 머신이다. 자신은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그러니까 문제를 총합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컨텐츠를 합쳐서 그 프로블렘 솔빙을 해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버다. 해결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리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죠. 리포지셔닝 뭐 하려면은 전략도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마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또 리더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포지셔닝의 어떤 정석적인 시스템 방법이라고 하면은
어때야 되는지 하는 어떤 그 모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GM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GM에서 CEO들이 이제 가진 것이 문제가 됐는데 어떤 거냐? 불필요하게 난방을 하는 차고와 운전사가 있는 리무진, 경영진의 호화 식당을 폭탄으로 날려버려야 된다라는 게 로스페로라는 그 G의 CEO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유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의 CEO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접 시장을 봐야 되는데 최고 경영진과 시장의 단절이야말로 대기업이 당연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리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CEO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시장에서의 자신의 포지션을 바꿔낼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리포지셔닝이죠. 그래서 CEO에게 현장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리포지셔닝 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인우리경영연구원 서진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